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미쌤의 토익 쓱쓱의 혜미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에 아주 유용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새싹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분들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토익의 비법들로 씨앗부터 새싹까지 잘 키워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전치사를 정리해 볼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고 문제 적용도 어렵다고 많이들 질문도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전치사 공부 중요 포인트와 최근에 많이 나왔던 빈출 전치사 20개를 선정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전치사는 바로 다음 시험에도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초집중 모드 준비하시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자, 그럼 전치사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치사는 이름에서 힌트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앞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자, 그 누가 누구냐면 명사, 대명사 또는 동명사처럼 명사 역할하는 품사 앞에 위치해서 위치, 시간, 방향, 소유 등을 나타내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작할 때 완전 토익의 빈출 전치사를 정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전치사가 전치사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 문제 출제될 땐 접속사라는 품사랑 라이벌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접속사가 뭔지도 잠깐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는 요 접속, 이어주는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 종류에 따라서 단어나 구 등을 이어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랑 접속사가 라이벌로 등장을 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 둘을 구분을 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명사 앞에는 전치사, 주어 동사 앞에는 접속사를 고르셔야 돼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에 집중을 할 거지만 접속사랑 구분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빈출 전치사를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공부하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팁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를 암기하실 땐 품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단어는 품사가 전치사다 먼저 숙지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단어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단어 뜻 이렇게만 암기하시는데 여러분 특히나 토익 시험, 특히나 전치사는 품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험장에서 정말 3초 만에 보기, 빈칸, 앞뒤, 정답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게 품사이거든요. 자, 품사만 알고도 자리를 파악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또는 해석을 좀 덜 할 수 있게끔 오답 보기를 제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품사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건 전치사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는 해석해서 푸는 문제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의미를 숙지해 주셔야 하는데 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단어 하나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전치사는 이번 영상에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전치사는 여러분 품사, 전치사 근데 의미까지 똑같은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품사도 전치사로 똑같고 의미도 똑같으면 그들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각각의 성질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각각의 쓰임 또는 성질 아니면 각각 다른 짝꿍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질과 쓰임을 암기하실 때는
그냥 한국말 글자만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문 또는 예시와 한꺼번에 덩어리째 암기하는 게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모든 단어들의 예시와 함께 보여드릴 테니까 단어 뜻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 품사, 뜻, 예시 이렇게 암기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아셨죠? 그 예시가 곧 성질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전치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볼 건 to와 from입니다. 자, to는 어디어디로 어디어디에게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슈퍼바이저에게 이런 의미로 자,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대상이 될 때 쓸 수 있는 건데 자, 이 to라는 전치사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전치사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도 몇 차례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랑도 어울려요, 여러분. send A to B. 자, A를 B로 보낸다. 뭔가 목적지 같은 느낌? 어디어디로 방향 또는 대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to the supervisor. 자, 슈퍼바이저에게 기억하시고 from은 반대로 출발지예요. 그래서 어디어디로부터 에게서 으로 만들어진의 의미가 되고 자, 이 from은 from local farms라고 해서 지역 농장으로부터 약간 출처나 출신을 얘기하는 건데 자, from local farms 그러면 지역 농장으로부터 짝꿍 덩어리째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떠한 재료나 음식 재료 아니면 어떤 공사 자재 같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합쳐져서 from A to B라고 해서 짝꿍 표현으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토익 시험은 짝꿍 정말 좋아합니다. 자, to 나오면 from 나오면 to 고르는 짝꿍 고르는 문제도 나올 거니까 from A to B 꼭 명심하세요. A에서 B까지.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자, 이 표현은 시간에도 쓸 수 있고 장소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rom 9 to 6.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from 서울 to 부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짝꿍 표현으로 나올 거고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 짝꿍을 맞춰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 짝꿍까지 같이 잘 정리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within 전치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within은 기간에도 쓸 수 있고 장소에도 쓸 수 있는데 정말 자주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여서 그냥 통째로 예시를 암기해 두셔도 될 만큼 많이 나오니까 자, 집중하시고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자, 얼마 이내 또는 어떤 장소 이내에 라고 쓰입니다. 자, 통째로 암기할게요, 여러분. within 7 days, 7일 이내에. 자, 이 기간이 다양하게 바뀌어도 잘 어울립니다. within 24 hours, within 1 month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한 기간이 나와도 within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요. 여기에 자, of purchase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구매의 7일 이내이니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런 의미입니다. 통째로 암기하시고 within 또는 of가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둘 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within 7 days of purchase 짝꿍으로 암기합니다. 자, 장소랑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어휘 짝꿍처럼 보시면 돼요. 도보거리 이내에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walking distance 단어 덩어리로 암기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슷하게 생긴 전치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hroughout과 through인데 자, 생긴 것부터 너무 헷갈리게 생겼죠? 자, 그들은 공통된 의미도 가지고 있고 차이가 나는 의미도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roughout과 through 둘 다 기간에 쓸 수 있고 기간이랑 쓰면 내내라는 의미예요. 역시나 예문을 통째로 암기합시다. 자,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through the year, 1년 내내 같은 의미예요. throughout the year, through the year. 자, 예시를 숙지해 주시고 얘네가 장소랑 쓸 때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자, 장소랑 쓸 때 throughout은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저기 도처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throughout the city라고 얘기하면 도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서울 전역에서 자, 서브웨이 스테이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throughout Seo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랑 쓰는 through는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뉘앙스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차가 서울을 통과해서 자,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 기차는 go through 서울, 서울을 통과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hroughout the city, through the city. 자, 요거는 둘 다 city랑 쓸 수 있지만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roughout, 자, throughout. through는 통과하는 뉘앙스. 여기서 through는 한 가지 더. 자, 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through 이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각각 차이가 나는 의미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똑같은 의미도 예시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with와 without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와 함께, 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자, with는 무엇과 함께 뿐만 아니라 조금 폭넓게 무엇을 가진, 무엇을 이용해서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with their team 이렇게 하면 그들의 팀과 함께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with a pen이라고 한다면 펜과 함께 라기보다는 펜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무엇을 가진 이 의미도 꼭 숙지해 주세요. 반대말로 without 있습니다. with에 out, 우리 out 이런 out이 붙은 거니까 무엇 없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without, 무엇 없이, without explanations, 설명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예문을 암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얘는 정확한 의미, 다양한 의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네, 전치사인데 여러분 의미가 너무 많죠. 자, 이 by는 토익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의미가 다양해서 일단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법 박사처럼 by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줄줄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by가 어떤 상황에 쓰였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 라고 떠오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y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by 다양한 의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이랑 쓰면 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y the deadline, 통째로 암기하세요. by the deadline, 마감일까지. 이때 by는 까지라는 의미예요. by가 장소랑 쓰면 옆에란 뜻이에요. by the river, 강가에서 by the river, 강가에 이런 의미인데 자, 장소랑 쓰는 by 같은 경우는 LC 사진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by the river, by the window 이런 표현들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by가 방법이랑 쓰면 으로예요. 그래서 by phone, 전화로 이런 의미예요. by email, 이메일로 교통수단에도 쓸 수 있어요. by bus, 버스로 by taxi, 택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by phone 한 가지 기억합니다. by phone, 전화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또한 어떤 양을 나타내는 표현과 쓰면 만큼이에요. by 20%, 20%만큼. 자, by 20% 이렇게 하면 20%만큼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또 정말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BPP by예요. 자, 수동태라는 표현으로 BPP를 쓰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전치사 짝꿍으로 by까지 암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암기 못했다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BPP by에서는
by가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it was made by Mr. Lee. Mr. Lee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여기서 BPP by를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 패턴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독해할 때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by ing 하면 ing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자, by launching a new product 그러면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이 포인트를 기억합니다. 너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봐주시고 자 비슷한 그 종류가 나왔을 때 아, 이 의미는 만큼이구나 아, 이 의미는 까지이구나 라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y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beyond라는 전치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무엇 이상이란 의미예요. 자, 이 beyond라는 전치사 역시 여러분 짝꿍으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beyond 넘어서, beyond 이상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짝꿍으로 암기하세요. 이게 훨씬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자, beyond repair라고 하면 repair, 수리인데 beyond, 넘어섰어요. 수리를 넘어섰다는 건 뭐냐면 자, 이 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는 얘기로 자, 수리 불가능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beyond repair 꼭 기억해 주시고 자, beyond expectations 자, 기대라는 뜻인데 자, expectations를 또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 beyond expectations beyond expectations 이거 짝꿍으로 정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단어 이상 전치사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 자,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유용한 전치사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전치사는 between과 among인데요. 자, 이 둘은 둘 다 품사는 전치사, 둘 다 의미는 사이에 라는 의미예요. 차이점은 between은 둘 사이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비단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으로도 많이 나와요. 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이용하면 정답 또는 오답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언제나 복수 명사랑 쓰는 겁니다. 자, between 다음에도 복수가 나와야 되고 among 다음에도 복수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 단수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between이나 among은 제외가 됩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오답으로 제거하기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니까 꼭 정리해 주세요. 플러스 하나 더. 자, between은 둘 사이에를 얘기하는 거라 그 둘을 딱 집어서 A랑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짝꿍처럼 between A and 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출제 포인트는 and가 나오면 between 나오면 and를 고르는 게 포인트니까 이 덩어리 표현까지 같이 정리해주세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 우리 새싹 많이 키워야 되는데 영양분 잘 주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전치사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according to예요. according to까지가 전치사예요. 단 to까지만 암기하면 다음에 동사인가? 명사인가?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according to 명사까지 암기합니다. 무엇무엇에 따라서 자, 무엇무엇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according to the study 연구에 따르면 자, 이 표현은 Part 7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according to the letter 편지글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 addition to 명사인데요. 어디에 더하여 또는 무엇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로 자, in addition to a free drink 무료 음료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 along with는 along이 붙었지만 with랑 비슷한 의미로
무엇무엇과 함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long with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depending on 무엇무엇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이 on 자리에 upon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upon 앞에 빈칸이 빵 뚫려 나왔다. 그럼 이 자리는 depending upon 이렇게 짝꿍 덩어리를 채워서 골라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depending on experience, 무엇무엇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떤 급여나 봉급은 경력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depending on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예시와 함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모두 다 있어야 전치사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품사가 2가지 이상 쓰이는 단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before and after. 자, 조금 다행인 건 많이 보셨던 어휘들이죠. 여러분, 광고할 때도 before and after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어휘들입니다. 중요한 건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라는 의미인데 품사가 2개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해요.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before and after는 품사가 접전 이렇게. 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자, 2가지 품사가 어느 게 더 많이 쓰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fore 품사는 뭐라고요? 접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도 쓸 수 있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앞에도 before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before March 5th, 3월 5일 전에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before you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라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때 추가 포인트. 전치사는 동의어로 prior to 명사가 있는데 이 prior to 명사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실게요. prior to the seminar 이렇게 얘기하면 세미나 전에 이런 뜻이에요. 자, 또한 before는 ing라는 표현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자, before ing, ing 하기 전에 이런 의미예요. before installing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efore ing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after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전치사가 가능하니까 명사 앞에 쓸 수도 있고 접속사가 가능하니까 주어, 동사 앞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After the staff meeting, 회의 후에, 그쵸? staff meeting이니까 직원 회의 후에. After she submit her report, 그녀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이렇게 보시면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한 접전, 접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도 after가 전치사일 때는 following이랑 동의어인데 following은 전치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following the test, 테스트 후에 이 덩어리 표현 예시를 정리해 주시고 after도 ing랑 많이 씁니다. After discussing the matter. 자, 그 문제를 논의한 후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시가 중요하니까 예시랑 같이 정리해 주시고 얘네들은 특히나 동의어 또는 이렇게 추가 표현으로 쓰이는 before ing, after ing 패턴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until과 since인데 여러분, 자, 이때 until도 역시나 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랑 접전은 뭐라고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는 until은 까지인데 전치사로 명사 앞에 자, until the end of the year, 연, 말까지 이렇게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요. 접속사로 주어 동사 앞에 until you come back, 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접속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until 접전까지, until
접전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since도 역시나 접전인데, 자, 접전이라고 하는 건 품사가 두 가지, 그 다음 의미는 똑같은 경우에 제가 접전이라고 많이 정리해 드리는데, since는 접속사일 때 때문에 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일 때는 이래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접속사일 때는 이래로 또는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since last week, 지난주 이래로 쭉 이런 의미이고요.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Since I moved here, 내가 여기로 이사 온 이래로 쭉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until과 since도 접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치사랑 접속사를 비교해서 구분해 줘야 될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와 접속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포인트냐? 잘 보시면 여러분, 의미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치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접속사예요. 자, 의미는 똑같지만 품사가 다르니까 품사로 구분해야 되는 어휘들입니다. 자,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for과 during은 전치사로 명사와 함께 동안에 라는 의미가 되는데 while은 접속사예요. 반드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동안에 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or과 during도 구분이 가능한데, 자, for는 막연한 기간 동안이에요. 여러분, 심플하게 숫자가 있는 막연한 기간을 얘기할 때는 for를 씁니다. For 3 years.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 있으면 for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없이 이렇게 the seme이나 이런 식으로 명사 하는 동안이라고 할 거면 during을 써야 합니다. during the seminar 이런 식으로요. 숫자가 있는 동안에는 for, 숫자가 없는 동안에는 dur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물론 조금 난이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아직 너무 머리 아픈 고난이도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숫자 기간은 for, 자, 숫자 없는 기간은 during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for는 숫자랑 쓰면 동안의 의미가 되지만 숫자가 아니라 일반 명사랑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명사랑 쓰면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해서 또는 대한의 의미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for the event 이렇게 얘기하면 행사를 위한. 그래서 prepare for the event.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for는 숫자랑 쓰면 동안에, 일반 명사랑 쓰면 위한, during은 일반 명사랑 동안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 while은 접속사니까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와서 while you are in the office 이런 식으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네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나 양쪽이 똑같은 의미인데 한쪽은 전치사, 한쪽은 접속사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전치사 패턴들 모두 다 초초초 빈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 중에 하나이니까 자, 이번 영상으로 확실히 마스터하세요. 첫 번째,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예요. despite, in spite of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토익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암기하시다가 종종 헷갈리가 되는 포인트인데요. despite는 한 단어예요. 종종 이게 막 섞이게 되는데 despite 한 단어,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는 세 단어가 있어야지만 전치사예요. in spite of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한 단어, in spite of 세 단어 전치사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래서 예문을 같이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Despite the bad weather. 그러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자, in spite of the popularity.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접속사여서 반드시 주어 동사랑 써야 되는데 약간 도우스럽죠? 약간 도우 이런 단어 발음이 들어가면 아, 접속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이지만 자, although it arrived on time 그것은 비록 정시에 도착했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약간 한 30개 같은 20개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모두 다 빈출 전치사니까 각각의 포인트와 비교 대상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의미는 때문에 라고 해서 양쪽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들을 구분하는 건 품사입니다. 먼저 전치사 볼 건데 내가 혹시나 처음 보는 단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전치사로 끝나면 통째로 전치사다 기억해야 돼요. 전치사로 끝나는 통째로는 전치사. 그래서 because of 전치사 때문에, due to 명사 때문에, owing to 명사 때문에, on account of 명사 때문에예요. 전부 다 많이 나와요. Because of the traffic jam, 교통체증 때문에 이렇게 because of the traffic jam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른쪽은 접속사 because, as, since, now that 때문에 접속사예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Because she finished her assignment early. 그녀는 업무를 일찍 끝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의미인데 전치사 인품사와 접속사 인품사 구분하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 우리 새싹을 많이 키우려면 영양분을 확실히 자주 듬뿍 줘야 합니다. 자,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혜미쌤의 토익 쓱쓱. 자, 지금부터는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거 싹 다 우리 쏟아내 봅시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갈게요. 먼저 언제나 보기 먼저 보는 건데 자, 이제 보기 먼저 보고 보기의 차이점을 판단할 건데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기 먼저 보고 품사 먼저 차이점을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A번부터 품사는 접전, B번은 전치사, 여기 B, C, D 전부 다 전치사이고요.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는 없으니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모두 다 품사가 똑같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땡기는데 여러분 땡기는 거 있어요? 뭔가 7 days, 30 days, 1 month 이런 기간과 함께 쓰는 표현들인데 보이시나요? 찾았나요? 네, 정답은 B번입니다. 얘는 짝꿍 패턴으로 정리하시고요. Within 7 business days, within 1 month, within walking distance. 자, 이렇게 짝꿍 패턴으로 정리하면 너무 좋아요. 자, 뭐뭐 이내에 라는 의미이죠. 전체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면 자, 우리는 보장한다. 당신이 받을 거라고 그 제품을 자, 당신이 주문한 그 제품을 7일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예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받을 거라고 우리는 보장한다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B번이 됩니다. before는 전인데 7일 영업일 기준 전에는 자, 사실 말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before 다음에는 시점이 나와야 하는데 얘는 기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해석으로만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7일 동안은 그럼 7일 동안 내내 뭔가 제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안 되고 자 7일에도 불구하고도 말이 안 되니까 가장 적정한 within 7 business days 요것을 고릅니다. 자 통째로 암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BCD 먼저 볼 건데 항상 ABCD의 차이점을 어떻게 품사 먼저 판단, 그 다음에 해석이에요. 눈 크게 뜨고. 자, 품사가 구분이 되나요? 자, because는 여러분 때문에 라는 접속사였죠? 같은 의미의 now that이 있었습니다. now that 이상하게 생겼지만 접속사예요.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spite 뭔가 본 듯 만 듯한 기억이 날 것 같은데 spite는 사실 in, spite of까지 있어야 전치사가 되고요. due to는 명사랑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의 자리를 따질 건데 여러분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컴마가 찍혀 있다면 컴마까지만 보면 돼요. 다시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컴마가 찍혀 있다면 컴마까지만 한 덩어리예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명사만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명사만 있네요. 그쵸? 무슨 자리? 전치사 자리. 접속사는 탈락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spite는 in spite of가 있어야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정답은 D번. 해석 1도 없이 명사 앞자리는 전치사 끝. 괜찮죠? 빈칸 있으면 컴마까지 본다 끝. 자, 그 다음에 멀쩡한 주어 동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만 보고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언제나 어디 먼저 보죠? 보기 먼저 보죠. 자, 보기에 뭐 먼저 판단? 품사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해석을 판단합니다. 품사는 A번은 전치사, B번은 접전,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단어. during은 전치사, 자, while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은 명사, 접속사 다음은 주어 동사니까 빈칸 다음 구조를 살펴보시면 주어 동사는 아니죠? 접속사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전치사만 남아 있고요. 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이때 숫자 앞에 over는 이상이란 뜻이에요. 15년 이상 이런 뜻으로 for 15년 이상 동안 말 잘 되는데 15년 이상 후에 자, during 15년 이상 동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자, 동안이라는 의미를 쓰고 싶을 때 during은 일반 명사를 써야 합니다. 심플하게 갈게요. 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동안은 for, 숫자가 없으면 during. 다시 숫자가 있으면 for, 없으면 during. 이렇게 하면 괜찮죠? 자, after는 자, 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시점이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자, A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꾸만 시점과 자, 기간이 나와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3 hours라는 게 있고 자, 우리가 3 p.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중에 시점은 잘 보세요. 점을 찍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시점이에요. 다시 숫자는 똑같이 3인데 점을 찍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 시점. 그렇지 못하면 기간이 되는데요. 시계를 그렸을 때 자, 3 hours는 점 하나로 뭐 이렇게 전부 다 3시간이니까 점 하나로 설명이 안 되죠. 반면 3 p.m.은 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걘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during과 for는 기간이랑 쓰는 거고요. after는 시점이랑 쓰는 건데 15 years는 기간이니까 탈락. 자, 그럼 전치사 두 가지 중에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동안에는 for, 숫자가 없는 일반 명사는 during이랑 쓰는데
자, 1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have pp는 4랑 진짜 잘 어울려서요. 자, 얼마 동안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 Ford는요, 네, 일해왔다. 자, hospitality industry는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에서 15년 이상 동안 일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짝꿍이 각각, 그 다음 각각의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세요. 그럼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문제도 역시나 우리는 A, B, C, D 보기 먼저 볼 건데 여러분 보기에서 제가 2번 문제에서도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는 언제나 품사 먼저 확인하고 해석으로 갈 건데 자, A, B, C, D에서 눈에 띄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 봤어요? 여기. 자, 여러분 A, B, C, D 보기 중에서 who, when, where, how, why처럼 의문사 있죠. 의문사처럼 생긴 애를 봤다. 의문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면 품사는 접속사가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A번부터 내가 오늘 배웠으니까 얘는 전치사, between도 전치사, 그러면 until은 until 기억나나요? before, after, until, since. before, after, until, since는 접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역시나 빈칸 다음의 구조를 살펴보실 거고 명사만 있으니까 접속사는 탈락. 자, 그렇다면 전치사 세 가지를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얘는 다음 달 말이에요. 다음 달 말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 B번은 보자마자 탈락시킬게요. 자, 왜죠? 제가 between이랑 어몽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서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between 다음엔 누구 나와요? 복수명사 나와야 하죠. 자, 이 자리에는 단수만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until, 얘는 까지인데 그러면 다음 달 말까지 뭔가 좀 잘 붙는 것 같죠? 앞에부터 해석해 볼게요. 시의회는 받을 거다. bid proposals, 어떤 입찰 제안들을 받을 거다. 다음 달 말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자,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언제 시점까지 이 포인트를 기억해요. 까지, until. 자, 그럼 5번 갑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A, B, C, D 먼저 품사 정리해 볼게요. now that은 접속사예요. until은 접전,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among과 by는 전치사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배우긴 했지만 품사 암기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이 품사를 꼭 알아야지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저랑 A, B, C, D 보기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실게요. 자, now that 품사 뭐라고요? 접속사. until은 접전. 자, among과 by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따질 건데 제가 아까 또 팁 드렸던 거 기억해 볼게요. 빈칸이 나와 있고 컴마가 찍혀 있으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이 안에 자,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 주어 동사 있으면 접속사인데 여러분 뭔가 생긴 게 이상해요. 이렇게 ing, 혹시 ing 짝꿍 쓰는 표현이 있었나요? 이 중에 혹시 ing 짝꿍 쓰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 전치사나 접속사를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자, 이 중에 ing 짝꿍 있었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인데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자, 워크샵에 참석함으로써 크리스는 바란다. 자, 그녀의 어떠한 스킬을 향상시킬 것을 원한다.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은 by가 맞습니다. 자, 전치사 중에서도 여러분 ing랑 짝꿍인 애들은 꼭 ing랑 짝꿍으로 정리해 주시면 by, ing 이런 표현이 있었고 자, 우리 앞서서 정리했을 때 before ing, ing 하기 전 자, after ing, ing 한 후 이렇게 짝꿍 표현들이 있었으니까 나온 김에 정리해 주시고 물론 조금 더 많은 짝꿍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 배운 포인트
것들에만 집중 한번 해볼게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짝꿍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참석함으로써. 괜찮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A, B, C, D 모두가 전치사예요. 그렇다면 바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flight service, 어떤 비행 서비스예요. 자, 뉴욕, 그 다음 to가 보이고 시카고라는 게 보이는데 자, 여기도 짝꿍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뭔가 짝꿍이 보여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짝꿍 찾았어요? 짝꿍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A번이고요. 이런 패턴들 토익이 좋아하는 거예요. 짝꿍 찾는 거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라는 의미로 자, from A to B 짝꿍 표현으로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to가 나와 있으면 from이 나와 있으면 to를 고르는 패턴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뉴욕에서 시카고까지의 비행 서비스는요. 자,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건데 on, 이용 가능하지 못할 거야. 자, 언제까지? 자, 날씨 상태가 항상 좋아질 때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때 until도 접속사로 쓰였네요. 잘 확인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음은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번 문제는 보기부터 너무 겁납니다. 그죠? 근데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 B, C, D 보기 중에서 딱 자, 이렇게 품사 먼저 확인하고 해석으로 가는 거다. 이런 룰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분히 살펴봅시다. A번부터 다 봤던 거예요. 그쵸? 오늘 영상에서 봤던 건 대부분 전치사였고요. In addition to 명사, according to 명사, owing to 명사라고 해서 전부 다 명사랑 쓰는 전치사였습니다. for도 역시나 전치사니까 자, 이 네 가지는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모두 다 같은 품사인 전치사예요. 그렇다면 바로 해석으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비가 올 거예요. 4월 20일에. 날씨, forecast는 예측하는 거니까 합치면 일기예보가 됩니다. 그럼 일기예보를 가지고 자, A번부터 해서 일기예보에 덧붙여서 비가 올 거다.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비가 올 거다. 자, 말이 너무 안 되고요. for, 일기예보를 위해서 비가 올 거다. 이상하죠? 자, 말 안 되고요. according to, 일기예보에 따르면, 일기예보에 따라서 자, 비가 올 거다.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일기예보 때문에 비가 오는 건 어색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석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는 전치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평상시에 해석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여러분 8번 문제 가볼게요. 역시나 A, B, C, D 먼저 볼 건데 우린 A, B, C, D에서 누구 먼저 판단하죠? 품사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품사가 2개 이상이라면 해석하는 거예요. A번은 in spite of 세 단어 전치사, despite 한 단어 전치사라고 정리했던 전치사예요. 자, throughout도 전치사입니다. although랑 because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빈칸 다음을 볼 건데 명사만 있으니까 접속사는 탈락할게요. 그럼 해당하는 전치사가 2개 이상 남았으니까 자, 뭐로 가야 돼요? 해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해석. 자, 얘네는 탈락됐고 얘네 둘 중에 해석에도 불구하고 연에도 불구하고 자, throughout은 기간이랑 쓰면 내내라고 했고 자, 제가 대표 예시도 throughout the year를 알려드렸습니다. 1년 내내라는 의미예요. 전반적으로 의미가 맞다면 B번이 정답인 것 같죠? 자, 모든 온라인 강의들은요. 자, HM University에 있는 자, 제공이 됩니다. 1년 내내 제공이 됩니다가 말이 되니까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전치사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각각의 포인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전치사는 품사 엄청 중요하죠? 지금 문제처럼요. 2문제 적어도 해석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의미. 여러분 해석해서 푸는 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의미, 해석, 그 다음
품사까지 똑같다면 각각의 성질로 풀어야 하니까 성질까지 숙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성질은 예시를 숙지하시면 됩니다. 크게 품사, 의미, 예시 꼭 기억하세요. 알씨 쓱쓱.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를 배웠습니다. 자, 영상 첫 부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전치사는 품사, 의미, 그 다음 성질과 예문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대로만 하시면 전치사 문제 정말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정리한 전치사 영양분으로 새싹 잘 키우셨나요? 다들 새싹 정말 잘 키우셨죠? 토익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부터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 다음 시험장에 가실 땐 든든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번 영상에서처럼 토익에 많이 나오는 빈출 포인트, 실제로 활용 가능한 유용한 팁들 정말 많이 전수해 드릴 거니까 혜미쌤의 토익 쓱쓱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알씨 공부 마쳤으면 민지원쌤의 토익 랜드로 가셔서 LC 비법도 신나게 전수받으세요. 그럼 해커스 토익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열공하셨나요? 네, 아주 칭찬합니다. 자,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훨씬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점수로 토익 졸업하는 그날까지 혜미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